4월 7일 재보궐선거 특집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김용민 시사평론가 그리고 저 박지희 아나운서, 개그맨 강성범 씨와 계속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동형 진행자도 당연히 옆에 있고요. 자, 저희가 지금 세계 최초의 시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세계 최초 선거 당일 라디오 토론회를 준비를 했는데요. 자,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바로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청취자 여러분, 천만 서울시민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7일 재보궐선거 세계 최초 선거 당일 라디오 토론회 진행을 맡은 박지희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과연 서울시정을 이끌 최적임자는 누구일지 선거 당일 막판까지 치열한 토론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 토론회에 참석한 분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기호 1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사 근처에서 점심을 먹은 적이 있는 비공식 대변인 김용민 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긴다 이야 아니 이긴다 이야. 네, 이어서 기호 2번입니다. 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전화 인터뷰를 자주 해본 비인가 대변인입니다. 이동영 작가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미 결과는 나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후보 측 비공식 비인가 대변인들의 발언이 얼마나 우리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분께 설득력 있게 다가갈지 실시간으로 또 평가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시민평가단 대표 강성범 씨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꼽살입니다. 오늘 냉철하게 듣고 저 발언 괜찮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날카로운 지적이다 하면 제가 5개를 치고 네. 거꾸로 치세요. 거꾸로. 못한다면 이렇게 끝내려고요. 예. 제가 알아서 할게요. 예. 네, 보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또 평가를 맡겨놨으니까요. 네, 저 민주당 사람 저렇게 아무 데나 막 끼어듭니다. 그래요. 네, 중간중간 평가하실 수 있게 기회를 드릴 테니까. 저렇게도 예의가 없는 거는 후보를 닮았습니다. 후보를. 네. 제가 지금 이동영 씨 말에 거친 말이 이렇게 튀어올랐는데 네. 공중파라서 네. 좀 참겠습니다. 네, 기상파입니다. 예. 세 분 다 자중하시고요. 예. 기상파. 예. 자, 이번 재보궐선거 코로나19라는 비상시국에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하고요. 또 대선을 1년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이기도 합니다. 각 당 모두 이 선거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우리 두 비인가 비공식 대변인께서 무허가 대변인, 왜 더불어민주당이, 왜 국민의힘의 후보가 시장이 되어야 하는가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1분씩 드릴 테니까요. 발언해 주세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측 비공식 대변인, 무허가 대변인 김용민 평론가 얘기 듣겠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의원이 109명, 민주당이 101명, 국민의힘은 6명입니다. 여소야대 정도가 아니라 원사이드한 여당 중심의 의회인데, 2010년에 서울시 의회에서 민주당이 70% 이상 점유한 뒤로 날마다 신경전, 대립이 이어지더니 결국 시장직을 던졌어요. 오세훈 현 후보가. 이번엔 90% 이상 민주당이 점유한 서울시 의회에서 소통과 협치를 이룰 수 있을까? 게다가 그는 서울시장으로 있을 때 부채 7조, 본인 주장으로도 4조의 빚을 남겼습니다. 14개월 임기에 이번 서울시장, 갈등과 파행 그리고 무능으로 얼룩지게 할 수 없다. 이게 바로 제 생각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측 이야기 바로 들어보겠습니다. 이동영 작가님, 1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탄핵 이후로 민주당은 행정 권력, 지방 권력, 의회 권력, 모든 권력을 다 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국민들이 민주당에 기대가 많은 만큼 많은 박수를 보내줬었습니다.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 180석이라는 되는 의석들, 그리고 90% 이상 지방 권력 다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3년, 4년 지난 대한민국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부동산은 천정부지로 뛰고 공정은 사라졌습니다. 내로남불이란 말 다 들으셨죠?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누굴 보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청년, 여성, 노인, 우리 사회 저소득층, 소외된 계층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고 어렵다고 마구 괴성을 지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더 이상 문재인 정권에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국민의힘에다 많은 힘을 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열띤 토론이 예상이 되는데요. 서울시장이 되기 위해 필요한 자질 총 2가지 영역입니다. 정치권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순발력 영역, 그리고 서울 발전을 위한 비전을 얼마나 가지고 있나 창의력 영역, 이렇게 2가지 영역이니까요. 잘 준비를 해주시고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도 사연 받고 있습니다. 의견 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되는 0945, 그리고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순발력 영역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관련 이슈 듣고 올게요.
1년 9개월여 동안 중소벤처기업부 직원 여러분들과 진심으로 연결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민주당 후보인 박영선 전 장관이 오차범위박 선두를 차지했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 10여 명이 신도시로 추가 지정된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100억 원대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LH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으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입니다. MB 아바타를 넘어서서 극우 정치인입니다. BBK를 거짓말하던 이명박과 내곡동에 관해서 지금 3차례 말을 바꾸고 거짓말하는 오세훈 후보와 너무 닮았습니다. 전광훈 목사와 태극기 집회와 함께 하십니까 아닙니까? 이 세력과 같이 하십니까? 한 번 나가서 연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겁니까? 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었는데 먼저 LH 투기 사태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3월 초에 이 LH 투기 사태로 인해서 지지율이 좀 뒤집히는 모습이 보였는데 관련해서 두 분의 자유토론 이어가 볼게요. 네, 먼저 김용민 대변인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네, 자유토론일 때 5분 30초밖에 안 남았거든요. 아 그래 방송이 예 빨리 하겠습니다. 예. 주제는 많은데 시작하자마자 끝나 어떻게? 예. 자 제가 하겠습니다. 예. 앞에 성대모사가 너무 길었어요. 네 그래요. LH 투기 사태뿐이 아니죠.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문제가 겹쳤습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의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는데. 민주당이 잘못했지만 또 늦었지만 LH 사태 해법으로 투기 공직자는 구속에다가 법정 최고형을 구형하기로 법을 만들었습니다. 또 김상조 실장은 사퇴, 박주민 의원은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책임을 지고 수습했습니다. 민주당은 하여간 매 맞으면 고치는 정당입니다. 그러나 어떤 당은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국민을 기만합니다. 정치인들 물이 나쁘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공업용수라면 어떤 당은 그냥 걸러서 쓸 수도 없는 폐수다. 다 망가졌지만 고쳐서 쓸 수 있는 당은 민주당이다. 이렇게 대변하겠습니다. 네. 거짓말이라 보고요.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지금 사과하는 모습입니다. 그 전에 그 분위기가 민주당이 안 좋았을 때는 사과하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았거든요. 선거에 질 것 같으니까 사과 쇼를 보여주는 거다 그렇게 보고 처음에는 LH 투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전 정권부터 쭉 싸운 거지 문재인 정권만의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회피했거든요. 그게 늘 하던 내로남불 전법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무슨 검찰을 동원하고 경찰을 동원하고 매번 하던 얘기가 적폐청산이었거든요. 이제 본인들이 적폐가 됐습니다. 이제 스스로가 적폐가 됐어요. 그래서 네. 이 선거로 국민 여러분이 민주당의 적폐를 청산해 줘야 된다. 지금 여러분 보시죠. LH 투기로 과거 정권 얘기하고 했습니다만 지금 LH 투기로 문제가 된 민주당 관계자가 벌써 10여 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하나도 안 나왔어요. 그걸 살펴봐야지. 조사를 제대로 안 받지 않았습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으로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근데 다 동의서만 받아놓고 그걸로 왜 조사는 안 받는지 그게 궁금해서 시민의 입장에서 예. 아니 우리 자치수사 할 거예요. 예, 저런다니까요. 예. 네, 그럼 여기까지 일단 얘기 들어보고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측 이야기도 좀 해봐야 되거든요. 먼저 준비된 이슈 듣고 오겠습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 교체의 길을 활짝 열라는 시민 여러분의 준엄한 명령을 반드시 받들겠습니다. 저 안철수 목이 터지더라도 야권 단일 후보 오세훈 후보를 100번 1000번 외치겠습니다. 제가 연설할 때 이건 무슨 중증 치매 환자도 아니고 지적했더니 과한 표현을 썼다고 그래요.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가 처가 소유의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들렀다는 구체적인 추가 증언이 나왔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정타를 입었었나 그랬을 거야 아마. 기억 앞에서는 참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실정과 무능의 대명사 문재인 아바타인가 라고 박영선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뭐 지금 들으신 것처럼 오세훈 후보 측의 악재, 거짓말 논란, 내곡동 땅 투기 의혹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생태탕 집주인의 증언이 나오기도 했는데 이거 뭐 해명은 다 하신 건가요? 어떤가요? 아니 이건 해명이고 말고가 없어요. 민주당에서 정책적으로는 도저히 국민들의 마음을 살 수 없으니까 마타도와 네거티브 나가는 겁니다. 할 게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지율도 뒤지고 하니까. 근데 내가 민주당에 충고드리고 싶은데 뒤진다고 해서 네거티브 한다? 그런다고 해서 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본질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내곡동 땅을 통해서 이득을 받냐 안 받냐, 불법적으로 이득을 받냐 안 받냐, 그게 본질이에요. 그 민주당에서 이야기하는 이해찬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해 충동이 아니라고 했지 않습니까? 정신적 지주 아니에요, 이해찬 전 대표가. 이 전 대표가 그렇게 말했으니까 끝난 거지. 거기다가 이 땅을 70년대 공동중개업 제가 받은 것도,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가 받은 것도 아니고 처갓집에서 받은 건데, 그러면 40년 지나서 사위가 무슨 서울시장 될 걸 예상하고 받았다는 그런 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을 지금 공격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민주당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좀 바로 받을까요? 예. 네. 자, 시장의 최대 덕목은 신입니다. 시민에 대한 신입니다. 그 신의에 관한 문제가 바로 이번 내곡동 논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부각되는 것은 생태탕, 백바지, 유명 브랜드 구두인데 이게 본질이 아니죠. 애초 자신이 시장일 때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관여했던 오세훈 후보는 가족의 땅을 두고 존재조차 전혀 알지 못한다고 처음에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측량한 흔적, 점심 먹으러 간 흔적을 남겼고 최소 5명의 증인 또한 남겼습니다. 그때 먹은 음식이 생태탕, 입은 옷이 백바지요. 신은 구두가 유명 브랜드 구두입니다. 이 의혹 제대로 규명됐나요? 시민과의 신의를 지킬 만한 시장 후보인지 제대로 우리는 많은 정보를, 충분한 정보를 접했나요? 이 논란은 매우 필요한 논란입니다. 의혹적입니다. 이사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시민판정단 이야기 바로 듣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여당도 진실을 밝혀라. 야당은 다 밝혔다. 그러려면 누가 역할을 해줬어야 되느냐. 언론이 역할을 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은 언론이 참 오물이 많이 묻어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원래 더 격한 말을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면서요. 네. 예, 이쯤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이 내곡동 의혹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공직자 거짓말이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고, 국민의힘에서는 본질은 시장 지위를 이용해서 투기를 했냐인데 투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그 민주당에서 생태탕, 백바지, 페라가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극적인 단어만 쓰지 않습니까? 저렇게. 페 뭐라고 안 했습니다. 유명 브랜드 구두라고. 본질에 했습니다. 벗어나는. 그리고 지금 시민평가단이 그 언론이 오물이다 얘기했는데 그 김호준의 뉴스공장 그 일방적으로 그렇게 방송하니까 그게 오물이라는 얘기죠, 그게. 거의 좋아하셨잖아요. 아 그래요. 그거는 시민으로서 그 비평의 어떤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TBS에 대해서 예산을 끊겠다, 심지어 해산 얘기까지 나왔어요. 이건 방송법 위반입니다. 이거는 언론 탄압이고요. 근데 원래 그쪽은 그렇게들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성이 생긴 것 같아요. 아, 저분들은 원래 저렇게 하니까 뭐 또 그랬나 보다 하는데. 아니 이제 지금 예. 선거 때 말이죠. 시민들한테 정말 겸손한 모습 그리고 선의의 모습만 보여줘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이 이렇게 벌써 다 짚고 난 것 같아요. 여론조사 결과만 보고. 알겠습니다. 예. 자, 뭐 판단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투표로 아무튼 이동형 답을 되게 해주실 거라 얄밉네요. 생각하고. 와,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동형이 저하고 생각이 반대면 얼마나 때리고 싶을까 생각했는데. 네. 여러분 지금까지는요. 예, 미안합니다. 전 세계 최초의 선거당일 라디오 토론에 함께 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